궁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딱 하나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딱 한 장면, 어떤 한 요소를 이렇게 보고 오랫동안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궁궐은 아주 많은 시간이 겹치고 또는 모이고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궁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또 다르게 흐르고 있을 테고요. 숫자로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시간이 흐르고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시우의 교과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이시우라고 합니다. 저는 궁궐 산책 안내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뉴스레터 궁궐에서 온 편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궐을 소개하는 책, 궁궐 걷는 법, 재밌게 걷자 경복궁, 재밌게 걷자 창덕궁 창경궁, 재밌게 걷자 덕수궁 경희궁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대학 때 사학과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게 답사였어요. 4년 동안 과정 중에 한 번은 꼭 가야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를 책 안에 있는 글자와 그림과 자료로서만 이제 보다가 답사를 가보니까 어떤 휑한 폐사지에서 덩그러니 석탑 하나 남아있는 곳, 또는 박물관에서 한 요만한 유물에서부터 한 이만한 커다란 유물들을 보고, 그때서야 이전에는 역사가 좀 2D로 보였는데 그때서부터는 역사가 3D로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어느 날 창덕궁 낙선제를 공개하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신청해서 올라가 봤죠. 근데 올라가 봤는데 그 딱 정말 충격적인 또 2가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곳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구나. 조선시대 5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고 또는 죽어나갔고 싸우고 갈등했었던 곳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곳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주 먼 곳도 아닌데, 그리고 서울에 5곳이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잘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궁궐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독학처럼 할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 전문가 과정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 책 궁궐 걷는 법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궁궐 공부를 하고 궁궐책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궁궐을 수백 번 이상 답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궁궐에 있는 건물을 보기 위해서 궁궐을 가는데 점차 궁궐에 온 다른 관람객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보고 즐길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궁궐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궐 걷는 법이라는 책을 쓸 때쯤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코스로 이왕이면 다른 건물들을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 저 북쪽에 신무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하면 처음으로 보이는 곳이 고종이 이제 서재로 썼던 아주 멋있고 근사한 건물이 지복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 건천궁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를테면 태원전으로 들어간다든가 하고 마지막에 영추문으로 이제 끝마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영추문에서 출발을 해서 신무문으로 이제 끝나기도 하는 그런 코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기획을 했죠. 제가 이 프로그램의 핵심되는 컨셉 또는 신념 같은 건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눈 마주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궁궐을 걷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풍경도 즐기기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인원은 좀 줄여서 저 포함해서 7분 정도 같이 궁궐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시도 읽고요. 때로는 같이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궐에 있는 나무 또는 건물 또는 나뭇잎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궁궐의 시간을 즐기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궁궐을 항시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궐에 처음 가면 딱 보이는 게 이제 건물입니다. 커다란 건물. 그 건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그림, 글씨, 문양, 석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석상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석상이 광화문 앞에 있는 혜태상이죠. 그래서 혜태가 전설상에서는 그 전까지는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부패 관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머리에 이렇게 뿔이 솟아나서 그 관리를 이렇게 들이받는 전설이 있다는 혜태입니다. 혜태를 앞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렇게 무섭게 조각되어 있지가 않아요. 가슴쯤에 방울도 있고요. 복슬복슬한 발도 보이고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 것도 같고 하는 모습이에요. 궁궐에 있는 그 석상들은 왕을 지키고 바깥에 있는 나쁜 기운은 들어오지 말라는 어떤 바람을 담아서 경계,
경호 이런 뜻으로 정말 무섭고 그래야 되는데 해태처럼 사실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악한 기운이 침범하면 지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그거대로 이제 보고 즐기는 거죠. 이 녀석이 호랑인지 사자인지 또는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뭐 손, 꼬리, 머리 등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고 지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창경궁 경춘전과 환경전이 마침 이렇게 비켜 서 있는 상태로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 마당 앞에 서 있으면은 그 두 개의 건물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서 있거든요. 경춘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이라면은 누구나 사랑에 맞지 않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임금 국왕인 정조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경궁이 이제 아들을 낳았죠. 정조 임금 이산은 사실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산이 가을쯤 태어났는데 그해 봄에 첫째 아들인 의소세손이 세상을 떠납니다. 불과 한 3살, 4살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영조와 사도와 해경궁의 그 슬픔이 아주 심했겠죠. 근데 가을에 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빠인 그 사도가 그런 범상치 않은 용꿈을 꾸어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게 기뻤던 거죠. 그리고 이산이 성장하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났었던 창경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그걸 아주 어린 나이에 보고 성장을 합니다.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기고 그 정치적인 도전도 이기고 극복하고 결국 나중에 국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소재로 많이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정조가 되었죠. 근데 그 앞에 환경전은 정조보다 앞시대인데요. 앞시대인데 병자호란 후에 우리나라 아주 많은 백성들을 포함한 세자를 청나라로 인질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 상황이 말이 안 되었던 거죠. 인조의 첫 아들인 소현세자가 청나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인질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생활했던 곳이 바로 거기 환경전이었어요. 귀국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소현세자가 그 환경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실록에 보면 약물에 중독된 것 같다라는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소현세자 빈 그리고 소현세자의 그 아들들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건물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창경궁 거기서도 같은 게 가깝게 경춘전, 환경전에 있어서 아주 그게 아주 비교가 되는 장소죠. 그런 말씀을 이제 궁궐 걷는 시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경복궁에는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처음에 거기서 박람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조국가의 중앙 핵심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이 있었던 곳인데 박람회로 하는 공간으로 그냥 격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광화문을 기준으로 그 앞에다 전차를 깝니다. 그래서 전차가 깔린 후에 전차의 진동 때문에 영추문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추문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지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경복궁 안에서 대표적으로 경복궁을 훼손한 그 상징적인 모습은 흥례문 자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딱하니 이게 지어놓죠. 또 하나는 경복궁에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화문입니다. 일제가 그만 광화문을 어이없게도 저 동쪽에 옮겨버립니다. 동쪽에 문이 2개가 생겨버리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 상태로 일제강점기 내내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광복을 맞고 한국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전쟁 때 역시 이 문루가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폭파돼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한참 동안 그냥 광화문은 그 상태로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광화문은 이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다시 남쪽으로 그제서야 제자리를 찾아서 오는데 그때의 복원은 좀 각도가 틀린 상태로 이제 복구가 되었죠. 95년도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해서 이제 살아서 없고 본격적으로 경복궁을 복원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광화문의 그 각도를 다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현판의 글씨라든가 앞에 그 사라졌던 월대를 복원을 해서 지금의 상태로 돌아왔죠. 그 기간이 얼추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근데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을 공원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몇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지금도 있는 대원실 또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등을 거기다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그냥 무시로 들어와서 구경하게끔 만들죠. 거기 역시도 나중에 복원이 되어서 지금 상태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궁궐에 처음 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오신 분들에게 궁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딱 하나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딱 한 장면, 어떤 한 요소를 이렇게 보고 오랫동안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음에 오래 남을 그 한 장면만 있으면 그분은 다시 궁궐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장면이 꼭 커다란 어떤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뭐 낙엽 하나, 건물에 있는 아주 작은 뭐 글씨, 또는 문양, 색깔 등등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 궁궐을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경복궁에 가시면 자경전이라는 이제 건물이 있고요. 서쪽쯤에 꽃담으로 유명한 그 담장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가서 보시면 매화나무하고요. 달이 하나 이제 새겨져 있고 새가 한 마리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어요. 한여름에 그 앞에 딱 가게 되면은 늦겨울과 초봄쯤으로 딱 제가 순간 이동하는 것 같아서 순간 마음이 좀 서늘해지기도 하고, 한겨울에 추울 때 그 앞에 딱 서면은 곧 봄이 오겠구나 라는 확신, 증거 같아서 그걸 보고 옵니다. 근데 그런 소박하지만 어떤 장면을 기억해 두신 분들은 저하고도 같이 또는 혼자 개인적으로도 꼭 궁궐에 오실 테니까 마음에 오래 남을 딱 한 장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말씀을 드리죠. 이시우의 교과서는 궁궐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궐은 아주 많은 시간이 겹치고 또는 모이고 한 시간입니다. 또는 거기에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간들이 역시 모이고 한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궁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내일의 시간은 또 다르게 흐르고 있을 테고요. 숫자로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시간이 흐르고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의 교과서는 궁궐의 시간이고, 그 궁궐의 시간을 즐기고 싶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제도 궁궐에 가고 오늘도 궁궐에 가고 내일도 궁궐에 가고 궁궐책을 쓰고